서울시 한 건물에서 벌어진 소동. 두 회사의 싸움에 등 터지는 주민들, 이슈 추적에서 취재했습니다. 한 주상복합 건물 앞 입주민들이 한데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야죠.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해야죠. 뭐 싸우는 거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나는 내 집만 찾으면 되는데. 제안해서 위임 권한이 다 철회가 되고 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CCTV서부터 그다음에 소방시설, 전기시설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누군가 건물의 시설을 점유하고 있다? 준공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건물.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한 건물에 관리사무소가 2개 존재한다는 건데요. 예? 자, 그리고 이 두 관리사무소가 사생결단으로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방, 방송 등 주요 설비가 있는 방제실은 철창과 같은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고 곳곳에 유치권 행사, 즉 누군가 돈을 안 갚아 이 담보로 점유 중이라는 경고문이 보입니다. 2019년 4월 이 건물의 소유주인 C신탁으로부터 1순위 우선 수익권을 낙찰받은 A투자업체. 기존에 이 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용역 세력을 대부분 밀어내고 협상과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B관리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관계가 틀어지며 B관리업체는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해서 하는데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를 이제 내쫓으려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우리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한 약 70억 원의 용역비와 30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A투자업체는 이 B관리업체가 그럴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하. 본인들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제가 볼 때 전혀 없는데 뭐 어찌됐든 끝까지 버티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A투자업체는 이 B관리업체가 불법 임대를 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경 권한 철회, 위임을 해지시켰습니다. 과거 이 건물을 점유했던 용역 세력을 함께 몰아냈던 두 회사의 대립. 주민들은 건물 점유를 위해 들어온 용역 인력 간 싸움을 보고 과거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듯하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도 있다고 합니다. 집을 강탈당했다고 합니다. 거기 전체가 다 저희 집이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집안에 켜진 불빛,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 저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2017년 이 주상복합 건물에 집과 사업장을 모두 계약한 임차인. 저한테 집을 계약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났더니 이제 계약 해지가 돼서 박탈당한 상황이었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계약을 하면 하고 계약을 해야 된대요. 하고 계약서를 제가 썼어요. 그래갖고 계약서를 정상적인 계약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네들 만료된 날짜에 와가지고 저보고 나가라고 7명이 강제로 들어와서 2시간 정도 감금하고 저한테 계속 협박을 했죠. 계약 문제로 감금과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협박을 피해 집에서 도망 나왔던 임차인. 다시 돌아갔을 땐 용역 인력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엔 잠금 장치가 추가돼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항암 치료 중인 아내 그리고 딸과 사는 수 분양자도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작년 7월 달부터 관리단이라고 자칭하는 관리단 사람들이 강탈 세대다. 실제 이제 분양을 받은 후수와 다른 계약서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전기를 차단해서 그 상태를 1월 30일까지 16일 동안 지속을 했어요. 연기 없이요? 어둠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수 분양자. 그들의 요구는 저희가 살고 있는 호수를 뺏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요구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썼는데 전기를 차단하고
그것보다 더한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고 하니까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결국 점유권을 양도한다는 합의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전기를 올려준다라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합의서를 씁니다. 네. 왜냐면 전기는 올려야 되고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이 수 분양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누구한테 내야 될지도 몰라요. 뭐 여기다 내야 보장받는다, 뭐 저기다 내야 보장받는다. 저희도 처음에는 한 달 이상 단전해가지고 깜깜한 밤에 그냥 한 달 동안 살았어요. 한 달 내내 촛불 켜고 살았어요. 단전과 단수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임차인. 출장을 한 일주일 갔다 왔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문이 딴 걸로 전혀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럼 며칠째 집에 못 들어. 저는 한 달째 못 들어가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현재 여관 생활을 하거나 딸 집에 가서 얹혀 살고 있다는 임차인. 이 두 회사의 권리 분쟁, 이로 인해 엉뚱하게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어떤 법원의 집행관에 의한 집행이 아니라 사적인 집행은 저희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열쇠를 파괴하고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또 주거침입죄와 같이 형법의 적용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 형법 319조에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